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나와있죠? 이것은 이제 요약집에는 내가 거의 뭐 안 넣어놨어요. 주임법, 상임법은 민법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그 39번 문제 가주세요. 자, 개공이 39번 보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그렇게 나와있죠? 자, 임차주택이 무허가, 미등기주택, 건축물 대장 등재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맞고.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그 부친,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도 보호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택 인도는 미성년자가 받고 계약서를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보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법인 동그라미. 일반법인은 주택을 임차하고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주임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맞아요? 근데 주임법상 적용되는 법인들이 세 가지가 있죠. 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또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 자, 일반법인은 적용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중소기업법인, 이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고 일단 일반법이니까. 자, 4번.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다가구는 뭔만? 지번. 그래도 보호가 돼요? 네, 맞습니다. 자, 5번.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하고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됐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 대지 환가되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것이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41번. 다음은 주임법상 주택임대차권은 설명에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봐? 2년. 그런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있어요. 누가 주장해? 그럼 임대인은? 안 되겠죠?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에서 예외 없이 소멸한다. 자, 임차권이 경매에 들어가면 소멸한 것이 원칙.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해야 안 해? 안 해요. 이게 예외 없이가 틀려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소멸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이 틀렸고 5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을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43번. 개공이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임법 관련 내용을 설명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개수 묻는 문제죠? 자, 제일 싫어요? 네. 아주 좋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어요? 자,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또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임차권 등기 해놨죠? 네.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동시 이행 관계 아니에요? 네. 아, 보증금 반환이 선의해?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민법이 자주 나오죠? 네. 자, 이 기억 맞았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맞고.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증금을 모두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은 전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왜? 저당이 선수이잖아요. 저당권이 선수이고 그 다음에 뭐요? 임차권이 주주를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은 뭐가 돼? 저당이죠. 그럼 임차권은 소멸해 안 해? 경매 들어가면 소멸하지. 그러니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면 리을이 틀렸어. 이제 하나 틀린 거 나왔어 지금. 자, 미음.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 사망 후 몇 개월이네? 1개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승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자, 사실혼 배우자 이분들 동거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임차권이 승계 이거. 만약에 병이 상속권이 없다라면 길거리 나 앉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 보호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됩니까? 권리만 승계돼? 채권, 채무, 권리 의무가 다 승계돼. 그럼 빚이 많으면 승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안 받으면 좋겠죠. 그때는 여기다 반대 의사 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개월이네? 1개월. 언제부터 1개월? 사망할 때. 사망할 때부터. 그걸 안 하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맞는 거 몇 개? 네. 리을 하나 빼고 다 맞아.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44번. 44번은 이제 법정갱신 문제잖아요. 그럼 법정갱신은 주임법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상임법도 있어요. 주임법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같이 설명해버려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누구요? 임차인. 그럼 임대인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해지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임차인 쪽에서는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해야 되죠? 안 하면 법정갱신 되죠? 법정갱신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전 임대차 동일하죠? 기간은 몇 년으로 봐? 2년. 2년. 그러면 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해지통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유리해? 임차인. 근데 이 사람이 몇 기 차임 연체? 2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뭐하면? 위반하면 법정갱신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됐어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법은 차이가 뭐예요? 뭐가 상기야? 아무데나 상기를 갖다 때려붙여. 상기는 계약갱신 요구에서 나오지 법정갱신에서 나온 거 아니고. 자, 법정갱신에서 차이가 뭐냐고. 1년이고 기간이 몇 년? 또 이건 똑같고 이게 규정이 없어. 이게 규정이 없어. 상임법은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루 전이라도 통지하면 갱신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셨어요? 자, 두 가지가 차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44번. 이건 주임법상 법정갱신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자, 1번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1개월. 거기만 체크하세요. 그 밑에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 통지하라 그 뜻이죠. 이해됐어요? 맞는 말이고. 자, 2번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몇 개월 전? 1개월. 안 하면 또한 같다. 맞는 말이고. 자, 법정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 몇 년으로 봐? 2년. 주임법은 2년. 맞고. 자, 2기, 상기 차임에 따라도 연체하거나 의무 현재 위반은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2기. 상기가 아니라 2. 법정갱신 2기. 자, 4번이 정답. 5번. 계약이 갱신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아 몇 개월 지나면 효력? 3개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맞죠? 네. 맞았어요. 4번이 정답. 자, TP 넘어가세요. 47번 하나만 더.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세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한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임대인이 주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밑에 보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법원에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자,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법원에다 돈 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건 배당 요구 해야 됩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받아가 안 해도 줘. 누가 그래요? 안 해도 된다. 저거.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아주 죽였어. 소액 임차인도 법원에다가 돈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돈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자, 배당 요구 채권자들이요. 아주 좋았어요. 괜찮네. 자,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소액 임차인 그거 적었어요? 네. 둘 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3번.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시 환가 대금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벌을 때 맞아요? 다른 권리자가 틀렸죠? 후순위 권리자. 무슨 권리자? 다른 권리자 그러면 선순위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안 돼. 이해됐어요? 후순위 권리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아닌 1년만 거주하고 이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죠? 네.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1년 하든 6개월 하든 가능하죠? 네. 4번이 정답. 자, 5번 그 밖의 지역에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거는 1,500만 원까지 다른 권리자 우선하여 변제벌서 최우선이 된다 이 말인데 맞아요? 1,700입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오른쪽 해설에 나와 있어요. 주임법상 소액 보증금 특별시에서는 얼마? 1억 원 이하 중 얼마? 134. 과밀 억제권력은 8천만 원 이하 중 2,700. 827. 광역시는 62. 6천만 원 이하 중 2,000. 근데 광역시는 속에는 안산, 용인, 김포, 강주도 들어가지만 올해 뭐가 더 들어갔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처럼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천.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중 1,700, 517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번에 3월 달에 이거 세종시 들어간 거 이거 그 밖의 지역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자, 특별시에서는 1, 3, 4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8, 2, 7 광역시, 세종시 이건 6, 2 그 밖의 지역은 5, 1, 7 이렇게 암기해봐. 소액보증금. 그럼 이제 5번이 1,500이 아니라 뭐다? 1,700, 517, 517 이해됐어요? 자, 끝까지 공부를 해놓은 게 좋다. 그러면 주임법상 소액보증금. 주임법상. 주임법.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확정일자 부여 신청 금액의 다소의 관계가 없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뭐 일정 금액 이상 확정일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적든 많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임대인은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정원을 했단 말이야? 동의 없어. 동의는 관계없어. 확정일자 받는데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2번 확정일자 부여 신청 임대차 계약서 외 건물 등기부도 필요해? 아니요. 계약서 원본. 이해되세요? 네. 자, 3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해?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죠? 왜? 후순위보다 우선하니까.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지 그 자체가 물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전세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러분 봐봐요. 물권에서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금 안 돌려주면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전세권의 근거에서 경매 가능하죠? 그건 왜? 물권. 이건 확정일자 받아도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지 어디까지나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행권은. 판결서 같은 집행권이 확보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어요. 자, 4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밑줄 보세요. 이거 주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임대인 동의 가로를 먹거든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어디요? 동주민센터 이런데. 해당 주택 확정일자를 언제 부여했고 차임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고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5번.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맞아? 만자가 틀렸죠? 네. 읍면사무소 가능하죠? 네. 동주민센터 가능하죠? 네. 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능하죠? 네. 등기소, 공중사무소도 있어 없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만자가 틀렸구나. 자, 50번. 현행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 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월차임 전환되는 그러면 연, 일할, 사품 고반 범위를 조할 수 맞아? 자, 이것은 자, 일할하고 몇 배? 4배 중 낮은 비율을 고반 금액 범위를 조할 수 없다. 그 밑에 해설 보세요. 낮은 금액 범위, 낮은 금액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일하라고 몇 배를 외워야 돼? 4배. 그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고반 금액 범위를 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일하라고 몇 배? 4배. 일하라고 몇 배? 4배.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일할 사건 이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옛날에 뭐 이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하라고 4배 중 낮은 비율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에 적당하지 않대. 장래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차임 보증금의 증액 동그라미 몇 분의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그럼 몇 퍼센트? 5%. 4번. 자, 증액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증액이 있는 것부터 몇 년이내 못해? 1년. 못하게 돼 있고. 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무슨 계약? 재계약.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중에서 합의. 이런 경우는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럼 어떨 때만 5% 제한을 받는다고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 때만. 그러니까 합의한 경우는 관계없고 재계약할 때는 관계가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50번은 1번이 정답. 자, TP 넘어가세요. 51번. 자, 여러분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기억납니까? 네, 틀린 걸 골라라. 51번입니다. 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그 주어 좀 밑줄 보세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이분들이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임차주택 소유에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2번. 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서 임차권을 등기를 한 경우라도 경매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 지문 잘 봐봐. 아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자도 바로 경매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증금 안 돌려주면 경매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로 뭐니까? 확정일자 받아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돼. 이해됐어요? 이것도 안 돼요.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자, 여태 대항력 없이 살다가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득하죠? 근데 4번. 이미 등기 이전에 대항력 우선변을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대항력 우선변 그대로 뭐가 돼? 유지.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뭐해도? 상실하도. 대항력 우선변은 상실하지? 이사를 가도 관계가 없다. 됐어요?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등기된 주택 그 이후에 임차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돼? 안 됩니다. 안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최우선 변제가 돼야 되잖아요. 요건을 갖추면. 근데 최우선이 안 됩니다. 이따가 틀렸네? 그래서 몇 번 정답? 5. 그래서 일단 주임법은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팁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나와있죠? 자, 53번. 적용 범위 한번 봐드릴게요.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걸 골라라.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생활 안정, 국민경제생활 안정 이걸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네. 예, 국민경제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맞는 말이고. 자, 사업자 등록 후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맞죠? 그래서 교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가 건물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한다. 맞아? 네. 맞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구 과밀 억제권역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인 상가 건물에도 적용돼?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랬어요? 자, 상임법 적용 범위. 자, 서울특별시는 얼마? 4억. 과밀 억제권역은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한계했어요? 그래, 4, 3, 2, 1 이렇게 외워놓고 2억 4천, 1억 8천. 그러면 4, 3, 2, 1도 못 외우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미리 하산해야지. 예, 다 배워서 하산한 게 아니라 미리 하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환산 공식이 있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보증금 거의 얼마 제시됐어요? 2억이요? 1억 제시됐어요? 그리고 월세가 100만 곱하기 100. 그럼 얼마? 2억 나오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럼 2억이면 특별시에도 적용되죠? 사학 이하니까. 과밀 억제권역은 적용되죠. 근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지. 2억이니까 3억 미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안 돼? 네. 4번이 틀렸네. 4번 틀렸죠? 자, 5번. 임차인이 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자. 자, 거기 법인도 그러면. 자, 아까 우리가 주임법은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세 가지 법인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임법은 일반 법인도 적용돼요.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해, 안 해? 안 합니다. 53번 4번이 적용된다. 55번. 자, 55번 문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이거든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디만 나와요? 상임법만 나와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보통 상임법은 몇 년 계약을 해요? 1년. 보통 1년이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건물 임차를 해갖고 장사를 하는데 1년 금방 가죠? 이제 딱 될만 하니까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갱신해 주세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말은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럼 예외적으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절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거고 좀 이따 보기를 하고. 그러면 갱신되면 전 임대차가 똑같습니까? 네. 전 임대차 동일해. 그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요? 증감 가능해요? 가능해.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9. 9% 범위에서 제한 규정 내에서 증감할 수가 있어요. 100분의 9. 그냥 9%.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몇 년까지 가능해요? 5년. 최차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불포함? 포함해서 5년.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거절 사유가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책을 보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문제 두 번째 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죠? 네. 1번. 임차인 이익이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절 사유는 몇 개? 3개. 자, 이거 이익이 X. 하나 틀렸네. 자,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경우도 거절 사유 되죠? 네. 이건 서로 합의하에 가로로 묶으세요.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거절 사유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임차인,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부 일부를 전대했다. 거절 사유 돼? 동의 없이 전대해야 거절 사유. 자, 전대는 동의 없이. 이해됐어요? 거의 핵심. 자, 임차인 임차금을 전부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 중과실로 파손. 거절 사유.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자, 비읍. 임차금 전부 일부가 멸실. 일부 멸실 동그라미.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절 사유. 멸실은 무슨 멸실? 일부 멸실.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일부 멸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옷. 임대인이 목적금을 전부 대부분 철거 재건축. 자, 대부분 철거 재건축. 밑줄 보세요. 목적은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게 거절 사유. 그 밖에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 이것도 거절 사유인데, 자, 이걸 그냥 하지 말고 핵심 잡고 공부하라 했죠? 자, 몇 개 차임 연체? 3개. 이거 알아야 되고, 보상은 서로 합의하에. 전대는 동의 없이. 파손은 중과실. 중과실, 경과실 아니라. 이런 걸 핵심을 잡고 해야 돼. 전부는 당연한 거고, 멸실은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단어를 핵심적으로 공부해야만이 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 기억, 니을, 미. 자, TP에 넘어오세요. 56번.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서울특별시는 얼마? 강주광역시는? 2억 4천. 자, 과밀 억제권 여건? 3억 맞죠? 용인시는? 2억 4천. 자, 용인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에요. 네. 어디로 들어가? 여기요. 뭔 그 밖에 지역이요. 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여기는 광역시처럼 2억 4천이야.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근데 아까 주임법은 세종시가 하나 더 들어갔었죠? 네. 상위법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세종시는 없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도 광역시처럼 얼마? 2억 4천.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중에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광역시처럼 얼마? 2억 4천 쪽으로 들어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어떻게 한다?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어떻게 한다?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어떻게 한다?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더 빨리 시작.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아, 좋았어요. 그죠? 이것은 광역시처럼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얼마? 2억 8천. 그럼 순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 맞습니까? 1억 8천. 맞았어요. 몇 번 정답? 이제 용인이 어디 들어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광역시처럼 2억 4천. 자, 58번 문제. 개공갑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 적용받는 을소유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을하고 병 사이를 했죠? 을, 병, 임대차. 그 다음에 개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갑. 개공이 갑입니다. 자, 이 문제죠? 틀린 걸 골라라.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1년 미만이라는 것은 6개월 계약했던 소리죠. 예를 들어서. 그럼 병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자, 기억은 맞았네? 자, 병이 이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어. 병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계약갱신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기가 거절 사유고. 자, 디귿.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단독으로 가능해. 그럼 등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을.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병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죠? 임대인 을은 건물 대부분 철거. 거절할 수 있어? 아까 거절 사유 중에서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멸실은?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가 된다고 했죠? 맞는 말이네. 병의 을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5년.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개? 하나. 니은 하나. 자,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60번 보고 있어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옳은 것은 기억. 차임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 청구는 차임 보증금 얼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9. 아까 주임법은 20분의 1. 여기는 100분의 9. 자, 니은.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죠.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보험을 처벌할 수 없다고 아까 낮은 비율 했죠? 주임법은 아까 1할하고 4배를 했죠? 여기는 1할 2푼하고 4.5배입니다. 그래서 가가 1할 2푼, 나가 4.5배.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주임법은 1할하고 4배 중 낮은 거. 여기는 1할 2푼하고 4.5배 중 낮은 거. 이해됐어요? 예, 그거 그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1번. 61번 보고 있어요? 네. 자, 개공이 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았어요? 네.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임차인.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2번.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몇 기? 상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상기 동그라미. 상기법은 다 상기가 나오죠? 자,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권리금 기준 고시는 누가요? 국장. 권리금 그러면 다 국장하고 매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4번. 국장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맺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것도 권리금이죠. 그러면 누구하고 매치돼? 국장. 권리금과 관련된 건 다 국장이야. 기준 고시하는 것도 국장. 권리금,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도 국장. 정해서 권장할 수 있고. 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차건물에서 경매가 실제 임차건물 매각에서 소멸합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정답? 네. 64번. 다음 내용 중 연결이 잘된 것을 골라라. 잘못된 걸 골라라. 잘못된 거. 자, 주임법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동주민센터 맞아요? 읍면사무소 맞아요? 지방법원하고 지원 맞아? 네. 가능하고. 상임법상 확정일자 부여는 상가건물 소지관할 세무서장 맞아? 네. 맞습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한 건 누구예요? 국장. 맞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차 표준계약서잖아요. 이건 권리금하고, 권리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권리금 쪽은 다 국장으로 밀어버리면 돼. 됐어요? 네. 법무부 장관.
자, 5번 보세요.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 기준 고시는 국자. 권리금 쪽이잖아요. 국자. 건무장관 아니야. 되게 쉽죠? 자, 66번 하나 더. 66번을 보세요. 자, 66번은 개수 묻는 문제죠? 또 시간도 요하는 문제고, 개수 묻는 문제고, 시간도 요하는 문제입니다. 개공이 임대차 기간 몇 년? 2년. 보증금 2억에 월세 얼마? 120. 서울특별시 동그라미 쓰세요. 소재 상가금을 임대차 하려는 우리에게 상담받고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아까도 환산 공식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는 얼마? 4억 이하는 적용받죠?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씩 됐어요? 2억에 월세 얼마? 12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거 환산하면 얼마 나와? 3억 2천. 그러면 적용됩니까? 네. 자, 문제 접근해 볼게요. 4억 이하니까 적용받겠죠?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 이 조건으로 임대차 하면 상인법 적용되지만 맞습니다. 끊으세요. 왜? 3억 2천이니까. 근데 월차임 얼마 증액했어? 30만 원 증액해 볼게요. 그러면 2억 플러스 15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 그래도 적용해? 그럼 보호 받을 수 있어요? 보호 받을 수 없다. 틀려버렸네. 4억 이하니까 30만 원 증액해도 보호가 돼. 기억 틀렸네. 자, 니은 건물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관을 세무서장에게 열람, 제공,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장 정당 사유시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맞고. 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5년. 근데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거절 사유가 되죠? 그럼 5년이 안 될 수도 있다. 맞는 표현이요. 거절 사유. 자,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어. 자,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러면 전차인은 누구를 대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자,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의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월차임, 월세는 120만 원 증액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증금을 얼마 증액했어? 1억. 그러면 증액 청구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허용돼? 왜 초과해? 아까 몇 %까지? 9%죠. 그럼 2억에 대한 9%는? 1800이잖아요. 1800까지는 가능해. 근데 1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허용돼, 안 돼? 엄청 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죠. 그러면 결국 틀린 것은 몇 개? 기억하고 미음. 기억하고 미음. 기억하고 미음. 자, 이것도 종합 문제죠. 상인법 종합 문제. 이거 기출 문제예요.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과거 기출 문제라고 66번은. 자, 대표에 넘어가 보세요. 67번. 67번 보고 있어요? 주임법하고 상인법 비교 설명하시다 타당하지 못한 걸 골라라.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하지만 맞습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으세요? 네.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받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받는다. 맞았어요? 네. 자, 주임법 상인 모두 임대인 동그라미. 이 법정갱신을 말합니다. 3번이.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갱신은 임대인 쪽에서는 주임법이든 상인법에서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6개월. 이건 똑같죠? 임차인 쪽에서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야. 임대인을 물었으니까. 법정갱신 내용인데 주임법이든 상인법이든 똑같이 6개월에서 1개월 전. 그죠? 네. 맞는 말이고. 자, 4번. 주임법 상인 모두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요? 뭐가 들렸어?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요건이 없죠? 자, 주임법 상인법 모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 등이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조면 몇 번 정답? 4.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 끝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점수가 팍팍 올라간, 실력이 올라간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시험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러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경공매. 이제 요약집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경공매는 또 바로 보면 헤매니까 요약집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30페이지. 130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경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법원 경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법원 경매는 강제 경매하고 의무 경매가 있어요. 그럼 강제 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해요? 집행권은, 판결서 이런 집행권을 가지고 하는 경매가. 그러면 강제 경매라는 것은, 그죠?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뭐 해요? 압류를 해서 강제 매각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집행권호이란 단어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다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개념이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해됐어요? 그럼 의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 있어요? 자,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있는데,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해요? 저당이나 전세권 이런 거. 이런 거에 이루어진 경매가 의무 경매. 그럼 의무 경매는 집행권은 필요 있어? 그러면 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채무자 특정 재산이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담보물만 들어갈 수 있죠? 특정 재산. 강제 경매는 채무자 재산은 압류가 돼서 아무 물건이나 압류가 돼서 들어가니까 일반 재산이고, 이건 담보물만 들어갈 수 있죠? 특정 재산. 그러면 이건 예견 됐어요? 안 됐어요? 예견되지 않는 경매고, 의무 경매는 우리가 저당 잡힌 순간 뭐 돈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갈 거 알고 있죠? 예견된 경매. 그리고 강제 경매는 채무자가 책임진다 해서 인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물건 자체가 책임진다 해서 물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의 한번 보세요. 강제 경매 요약제 의 집행권은 어떤 거라? 보유한 채권자가 집행권의 표시나 이행청구 실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압류 동그라미 후 매각하여 매각 대금에서 금전채권 만족을 얻은 강제집행 방법이다. 자, 집행권원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강제경매. 그리고 일반 재산 밑줄 예견되지 않는 경매 밑줄 인적 책임 밑줄. 밑줄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집행권원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인 증서, 확정된 이행 판결문, 판결서 이런 것이 집행권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의무경매, 저당권, 전세권,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이 실행되는 경매, 특정재산 밑줄, 예견된 밑줄, 물적 책임 밑줄. 밑줄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가 뭐고 의무 경매가 뭐고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자, 권리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데 권리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권리 분석은 거기 책에 보면 무슨 주의하고 무슨 주의?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가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책판 봐보세요. 소멸주의는 권리가 인수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인수주의는 안고 산다 이 말이고. 자, 그럼 개념 잡아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 가장 먼저 저당이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전세권, 세 번째가 근저당권, 네 번째가 임차권. 몇 개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의리 경매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1억. 그냥 1억이라래.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이 뭐가 돼요? 저당. 왜 되는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건 원래 없어진 권리죠? 밑에 건 다 없어져. 다 없어진다 해서 무슨 주의? 인수주의라는 것은 안고 산다 이 말이죠? 가장 먼저 전세권 설정됐고 선순위로, 그 다음에 저당, 그 다음에 임차권, 가정저당.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저당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원래 없어진 권리고 밑에 건 다 소멸하죠. 그럼 뭐가 인수가 돼? 전세권이 인수가 된다. 그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가 되죠? 안고 산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주의? 인수주의.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러면 저당권자가 병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전세금 3천에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1억에 경락 받았지만 1억 3천에 산 거하고 똑같죠? 네. 왜? 나중에 전세권자 병에게 3천 줘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안고 샀으니까.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위험성이 있는 것은 소멸주의요? 인수주의? 인수주의. 그럼 이제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된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 도표 첫째 칸. 이 첫째 칸은 무조건 외워준 게 좋아요. 왼쪽에 보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멸되는 권리이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저당권, 근저당권, 또 자, 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노래가 절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래. 자,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면 이것은 경매하든 안 하든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숙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자, 다시 한번 시작.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아주 좋았어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이거 두 개가 있죠.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이요. 그럼 가압류가 가장 먼저 돼 있다면 뭐가? 그게 말소 기준이 되고. 그럼 이 셋 중에서는 뭐가? 왜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안 돼? 이 속에 전세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 기준. 됐어요? 네. 자, 끝. 그 다음에 오른쪽 칸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록.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이것은 등기되는 권리요? 안 되는 권리? 이게 또 무조건 인수가 돼. 사람 한정해. 그러니까 유치권이 저당보다 늦게 설정됐더라도 인수가 돼. 하나 예가 있어. 예는 딱 하나, 소멸된 거 하나 있는데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무조건 인수. 됐어요? 네. 자, 소멸되는 권리 두 번째 칸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리죠.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이 셋 중에서 말소 기준이 뭐예요? 그럼 이보다 전세권이 앞서 설정됐죠? 네. 그러면 전세권은 인수가 되는데 법원에다가 병이 3천만 원 돌려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전세권이 뭐가 돼? 소멸되고 그래.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고.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 원래 이거 하나 인수 받았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전세권자마저 배당 요구를 해버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소멸되는 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첫째 줄만 읽으면 돼. 왼쪽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동그라미 용익물권 등. 용익물권 일일이 안 외워도 돼요. 일단 뒤에 설정된 물권은 소멸. 오른쪽 앞서 동그라미. 앞서 설정된 용익물권은 뭐다? 그 권리들을 안 외워도 관계없어요. 자, 보세요.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다 뭐가 된다? 소멸. 이보다 앞에 설정된 권리는 전부 다 뭐가 돼? 인수. 그럼 이 셋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이죠? 그럼 밑에 건 소멸. 앞에 건 인수. 그럽니다. 그 뜻이요. 자, 네 번째 칸 읽으세요. 첫째 줄만. 네 번째 거 안 읽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늦게 동그라미. 늦게 경료된 용익물권은 소멸. 오른쪽 앞선 동그라미. 앞선 용익물권은 뭐다? 인수. 근데 가로 안에 그보다 앞선 담보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없어야 돼.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뭐가 말소 기준인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준이 돼서 이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뭐다?
소멸. 이보다 앞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 뭐가 없을 때? 이런 말소 기준 권리 없을 때. 그러면 여기가 저당 대신 경매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죠.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소 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거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경매 행위에 참가 여부 나와 있어요? 경매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묶으세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채무자하고 재매각에서 전매수인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하면 돼. 집행관하고 친족, 감정인하고 친족, 법관, 담임 법원 사무관은 경매 관여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당연히 참가 못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를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참가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없는 자 빼고 다 가능해. 일반인, 채권자, 담보권자, 삼치도 다 가능하고 주의할 것 두 가지. 채무자, 가족, 동일화. 채무자는 아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채무자, 가족은 돼. 그래서 주의할 사항이고. 이무경매에서 물상 보증했던 거는 이것도 돼. 물상 대신 보증서 준 사람. 이해됐어요? 하고 애국인, 대리인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이제 개념 묻는 문제예요. 개념 묻는 문제. 자,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 경매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무경매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권한에 표시된 이행청구의 실현을 위해서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재산 압류 환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강제 환가 절차를 말해요. 맞아요? 집행권한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뭐예요? 강제경매. 이무경매가 틀렸네, 주어가. 강제경매 개념입니다. 1번이 정답. 2번. 집행권한이란 일정한 사법상 급여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해서 그 청구를 실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게 이제 집행권한 개념 맞습니다. 3번 집행권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행 판결문 가장 대표적이죠. 가집행 선고 판결, 지급명령,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 이건 다 집행권의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담보권 실행 경매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서 실행되는 경매. 맞았어요? 예. 자, 담보권 실행 경매는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고 예견된 경매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권리분석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인 개공은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을 소멸한다. 맞아요? 네. 맞잖아요. 됐어요? 네. 자, 담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보다 앞서 설정됐으면 소멸을 하지 않는다? 아까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무슨 권리? 소멸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담보가등기 있고 저당이 있더라도 담보가등기는 소멸해. 무조건 소멸이야. 이게 틀렸네. 말소되지 않는 데가 아니라 말소된다. 자,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인수? 예, 있습니다. 무조건 인수. 자, 강제 경매의 경우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뭐한다? 맞고. 등기부의 최선순위로 뭐가 돼 있어? 지상.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왜? 지상권이 가장 먼저니까 말소 기준인 권리가 그 위에 없다는 소리죠? 네. 그래, 맞는 말이야. 틀린 건 몇 번? 2번. 자, 6번 문제. 이것도 권리분석 문제인데 봐드릴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몇 개냐? 위험성이 적다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 중 소멸주의를 골라라, 인수주의를 골라라. 소멸되는 걸 골라라. 위험성 있는 건 인수주의야. 안고 사니까. 그럼 소멸되는 걸 골라라. 이 뜻인데,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환매권 등기가 돼 있어. 가장 먼저 환매권 등기가 돼 있어. 소멸의 인수. 인수지. 그 위에 말소 기준이 없으니까.
자, 가장 선순위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인수. 가장 선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인수. 자, 등기부에 가장 선순위로 담보가 등기? 소멸. 이건 무조건 소멸. 가장 먼저 저당권? 소멸. 아, 두 개 나왔네. 비읍을 잘 봐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 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 세입자 임차. 그러니까 전입 신고가 된 임차권입니다. 소멸돼, 인수돼? 인수요. 여러분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주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주주만 갖추면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장 선순위니까 소멸되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존가등기. 보존가등기는 담보가등기 아니죠? 가장 선순위면 인수. 인수. 아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여기서 소멸된 건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 목적 가등기. 그러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지 보존가등기 소멸하지 않아. 선순위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은 것은 몇 개? 두 개. 니을하고 니은. 되기 쉽죠? 좋아. 좋아. 권리 분석 하나 더. 8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자,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 등기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맞고. 매각 부동산의 모든 저당하고 담보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아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잖아요. 맞고. 자,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 자,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인수해? 원래 선순위는 인수가 되는데 배당 요구하면 뭐다? 이게 틀렸고. 자,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밑에 보세요. 아까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하나 소멸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이야. 그 말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효력 밑에다 적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매물이 압류가 되거든요. 원래 유치권은 저당보다 늦게 해도 인수가 되지만 경매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된 이거 하나. 원래는 인수가 되지만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이에요. 그거 풀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번. 8번에서 7번 올라가죠? 그 이유는 권리 분석을 먼저 풀고 경매 참가할 수 있는 자 풀어야 되니까.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은 뭘 물었어요? 경매 참가할 수 있는 자를 골랐어요? 없는 자? 있는 자를 물었어요. 있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빼고는 다 참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채무자는 돼? 안 돼. 아까 채무자하고 재매각 전매수인 애우라 그랬죠? 채무자는 안 돼. 그럼 채권자는? 돼. 재매각이 있어서 전매수인은? 안 돼. 담보권자는? 돼. 자, 감정인하고 그 친족은? 안 돼. 경매 관여했으니까. 근데 채무자 가족은? 되고. 자, 집행관하고 그 친족은? 관여했으니까 안 되고. 물상보증인은? 이무경무 물상 된다고 했죠?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안 되는 거 되는 거 골라라 그랬죠? 몇 개? 4개.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아, 공부하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쉬어야 돼. 에이, 쉬었다 들어갑니다. 쉬지.